안녕하세요. 잘 지내준 남자 잘되나 황병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에게 봄날은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또 수면과 독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인체의 계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중추신경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나눌까요? 네, 오늘은 말초신경. 말초신경이 뭘까요? 맨 끝에 있는 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촉수와 연결된 말초신경. 중에 오늘은 수면과 신경계 중에 말초신경. 이 부분 한번 여러분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궁금증을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의 계에 이렇게 신경계에는 이렇게 중추신경, 말초신경, 중추신경 바로 이제 뇌와 관계돼서 뇌와 촉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고, 또 말초신경은 또 체성신경이라 해서 또 감각, 또 운동, 이런 부분. 또 하나는 한쪽은 또 자율신경,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다. 이렇게 한번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바로 말초신경 중에 체성신경과 또 자율신경, 이 부분 나눌 텐데, 결국은 이제 우리 이 신경계가 이렇게 뇌를 중심으로 이렇게 감각과 운동기관으로 나뉘죠.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중에 이제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하면, 중추신경계가 있죠. 뇌와 촉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명령을 서로 주고받고 수행하고 이런 역할은 이제 말초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체성신경,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부분과 또 운동을 또 하는 것들, 근육 운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바로 체성신경이라 하면 바로 의식이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차갑네, 뜨겁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감각신경, 충격, 신경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뇌와 촉수에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뉴런이라고 그러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운동, 근육을 움직인다. 이게 들어, 내려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근육을 움직이고 실행하고 활성화하는 이렇게 운동 뉴런,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이라면 의식이 관여해서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자율신경. 이거는 스스로 제어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게 뭐지? 이렇게 했죠. 이건 바로 교감신경이라 해서 흥분하고, 어떤 사물을 보면 나도 모르게 확 열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간다거나, 이런 어떤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 이건 뭘까요? 밤이 되면 좀 뭔가 차분해지고, 좀 뭔가 좀 이완이 되고, 휴식 상태, 수면 유도,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몸이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율신경,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오늘 제가 수면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율신경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다, 부교감신경이다. 자, 이 부분은 내가 내 몸을 놔야 얘가 자율적으로 잘 움직이고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자율신경, 말초신경 중에 또 체성신경, 이게 늘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이렇게 다니는데, 이 중에 교감신경과 체성신경은 어떻게 된다? 가슴과 배, 여기에 가슴과 배, 여기에 척수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 이거는 이제 뇌관과 척수에서 끝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균형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성신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뭔가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자율신경은 뭘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박동, 작용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장이 막 갑자기 있다가 막 뛴다. 이건 내가 뭐 뛰지 마. 이래서 안 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위급 상황이나 이렇게 나타나거나 스트레스가 지수가 올라간다거나 흥분이 된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막 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자율신경에 대해서 면밀히 보면 어떤 게 있냐. 자율신경은 소화, 대사, 순환, 생식 등의 기능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소화관이나 또 심장 이런 등의 내장의 혈관, 내분비계 나중에 다 할 건데 이런 데서 의지하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에 얘가 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의 어떤 이 부분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츰차츰 병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연의 이치와 이렇게 순응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은 바로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주는 삶이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율신경이 어떻게 또 관여를 하느냐,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보면 알습니다. 추우면, 이렇게 겨울에 날씨 갑자기 추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겨울철 소화불량에 주의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추우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율신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추우면 움츠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혈액이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화기관에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서 소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체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혈액이 딴 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소화에 쓰일 혈액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뭘 한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이런 식이 되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한다. 그래서 체온이나 추위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부교감신경이 내려와요. 그래서 소화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원래는 소화하고 우리가 배설을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있을 때 자유로운 배설이 이루어집니다. 화장실에서도 편안한 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이 이완이 돼서 여러 가지 장이나 인간이 유연성이 좋은데,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죠. 긴장하거나 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어떨까요? 긴장하죠.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때도 소변이나 자주 화장실을 들랑달랑 하는 이유가 내 몸이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는 여유가 있어서 많은 양의 소변을 이렇게 자기가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긴장을 하니까 수축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꽉 찬 거를 생각을 해서 자꾸 화장실을 들랑달랑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도 밸런스가 이렇게 깨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온도 차이로 체온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체온에 교감신경이 빠르게 항진, 흥분하고 그러고 나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변비나 설사나 소화불량 이런 부분들이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율신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시소를 타는구나 이런 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덜 무서운 게 이 자율신경이 균형 밸런스가 잘 시소를 타듯이 잘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바로 자율신경 실족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 장시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라든가 또 생활 리듬, 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 그 다음에 주야간에 바뀌어. 이 생활을 오래 하면 될까요? 리듬이 깨지겠죠. 이러다 보면 시상하부라 그러는데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이 중추신경의 흥분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균형이 깨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자율신경 실저증이다 라고 해서 움직일 때 안 움직이고 이렇게 돼서 뭔가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약이 없어요. 네. 현대의학에서 이거는 통제가 할 수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학이 발전해도 이렇게 내 몸이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에 관여할 수 없는 범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자남이 늘 얘기하죠. 밤에 잠을 잘 자야 된다. 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위에 쓴 교감신경이 밤에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부교감신경이 와 임무교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아침에 또 체온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네, 교감신경이 또 항진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임무를 교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 좋은 수면이 신경계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엄청 중요하다. 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밸런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이럴 때는 이게 올라가야 되고 이게 내려가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는, 교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면역의 가장 큰 중요함이 수면이다라고 또 많이 강조하죠. 네, 그래서 수면을 더 잘 취해야 면역이 올라가고, 또 면역이 올라가야 자연 치유력이 올라간다. 자, 이 부분도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잘자남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연의 이치, 순리에 부합하는 생활로 건강한 삶을 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신경계, 또 말초신경, 네, 최동신경이다, 자율신경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자율신경을 중심으로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다? 잠을 잘 자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좋아진다. 네,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주는 활동을 데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또 잘자남이 약간 좀 흔히 들었던 얘기지만 좀 더 재밌게 한번 이해를 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네, 이웃들한테, 분한테, 사랑하는 이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